안녕하세요. 은퇴설계연구소의 김양정 작가입니다. 오늘 5분만 투자하시면 S&P 500 ETF에 투자하는데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.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S&P 500이 약 3.9% 하락했다고 UBS가 분석했는데요. 전쟁 직후 단타로 들어간 투자자는 한때 마이너스 4% 안팎의 손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기사였습니다. 평소에 우리 주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. 개별주 모르겠으면 S&P 500을 사라. 또 미국은 결국 우상향한다.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. 실제로 S&P 500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왔거든요. 대표 ETF인 스파이는 2026년 4월 말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5% 안팎, 또 5년간 연평균 13%, 또 3년간 연평균 21%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. S&P 500 지수 기준으로도 최근 10년 연평균 15%였습니다.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요. 좋은 상품이라는 말이 언제 사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. 최근 몇 년 수익률만 보면 S&P 500 ETF는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. S&P 500 총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는 26%, 2024년에는 25%, 2025년에는 17.88%를 기록을 했는데요. 3년 연속 강한 수익률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역시 S&P 500이 답이다. 예금할 바에야 그냥 미국 ETF 사는 게 낫겠다. 하지만 이때가 위험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. 투자할 때는 과거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지만 내가 받는 수익률은 내가 산 가격 이후부터 결정되죠. 다시 말해서 남들이 벌어들인 수익률을 보고 들어갔는데 정작 나는 고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S&P 500 ETF의 강점은 장기 복리입니다. 그래서 단기 투자자에게는 전혀 다른 상품일 수 있는 겁니다. S&P 500 총 수익률은 2022년에는요, 마이너스 18%, 2018년에는 마이너스 4%,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37%를 기록했거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심리입니다, 심리. 1000만 원을 넣었는데 800만 원대로 줄어드는 것과 1억 원을 넣었는데 8천만 원대로 줄어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. 머리로는 장기 투자라고 말하지만 계좌가 마이너스 20%, 30%로 찍히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. 특히 은퇴자나 단기 자금 투자자는 더하죠. 2, 3년 안에 쓸 돈을 넣었다면 폭락장이 왔을 때 누구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S&P 500을 말할 때 미국은 결국은 오른다는 결론만 봅니다. 하지만 그 과정은 꽤 잔인하다는 것을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죠.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S&P 500 총 수익률은 2000년에는 마이너스 9%, 2001년에는 마이너스 11%, 2002년에는 마이너스 22%였습니다. 3년 동안 계좌가 계속 녹아내린 하락장이었죠.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한 해에만 마이너스 37% 하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2022년에도 금리 인상과 기술주 조정이 터지면서 S&P 500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8%까지 밀렸죠. 한 해 동안 계좌가 잔인하게 깎여나간 겁니다. 이렇듯이 S&P 500 ETF는 좋은 장기 투자 상품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몇 년씩 고통을 견뎌야 하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. S&P 500은 50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끼는데요.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최근에 S&P 500은 빅테크와 AI 관련한 대형주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. 저명한 투자 전문가도 S&P 500 ETF만으로는 포트폴리오가 기술 대형주, 특히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기업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름은 500개 기업이지만 실제 주가 흐름은 상위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AI 거품 논란이나 엔비디아 실적,
또 빅테크의 투자 둔화가 발생하면 S&P 500 ETF도 다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 한국 투자자는 S&P 500 ETF를 살 때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달러 자산에도 투자하는 셈입니다. 달러가 강할 때는 수익률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원화가 강해지면 미국 주식이 올라도 원화 기준 수익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 투자자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가지 수익률입니다. 달러 기준 수익률과 원화 기준 수익률입니다. 특히 단기 투자자는 환율 변동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률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S&P 500 ETF가 위험한 상품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. 네, S&P 500 ETF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투자 수단이죠. 문제는 신봉입니다. 무조건 오른다. 떨어져도 언젠가 오른다. 그러니 몰빵해도 된다. 이런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아무리 좋은 상품도 내 투자 기간, 또 현금 흐름, 손실 감내력과 맞지 않으면 위험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. S&P 500 ETF 단기 투자는 절대 비추라는 것, 좀 이해되셨나요? 네, 지금까지 은퇴설계연구소 김양정 작가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